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슬입니다. 2023년 1월 1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혼조권, 조금 이제 밀리는 좀 흐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들, 또 강한 업종들은 나왔고, 시세의 어떤 흐름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이제 급반등하는 어떤 모습들을 연출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닥권 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패턴을 이어가고 있었고,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한 우려라든지 실적 이제 둔화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한 달 만에 반토막, 세 달 만에 3분의 1 토막, 또 이제 최고점 대비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나는 정말 최악의 최근에 어떤 3, 4개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음에 대한 뉴스들이 지금 엄청 쏟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에 있어서는 이제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죠. 코스피 지수 0.05% 상승해서 2351포인트. 거래대금 이제 소소하네요. 6.6조. 상승 종목 수하고 하락 종목 수는 비등했습니다. 400여 종목 정도. 코스닥은 0.74% 좀 빠졌어요. 오늘 바이오 업종도 꽤나 좀 빠지면서 좀 발라가는 어떤 움직임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지수 차원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업종들도요, 치고 달리는 흐름보다는 상방과 하방이 좀 제한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많이 떨어진 걸 잡고 조금 올랐다 싶으면 팔고, 그런 어떤 시장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96포인트, 700포인트를 살짝 깨는 어떤 흐름이었고, 거래대금은 6조 정도, 역시나 이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는 700여 종목대로 비슷했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도 외국인은 큰 변동이 없네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2,900억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2,100억을 순매도했네요. 선물은 1,200계약 순매도, 외국인들 큰 변동상은 좀 없던 것 같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에서는 44조까지 떨어졌네요. 와, 이거 증시에서 자금 이탈이 조금 나타나네요.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 역시나 그 자금 이탈과 같이 벌어지는데요. 15조 8천억, 16조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증시에서 자금들이 좀 이탈하고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돼야 될까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거죠,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다 침체다 하고 틀면 급락 나온다고 하니까 결국은 중국 코로나 때문에 저러고 테슬라 폭락하는 거 보면, 야,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들죠. 그런 어떤 분위기, 환경, 이런 것들이 증시에서 자금을 나가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이 투자를 할 때인데,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상 투자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장은 이제 올랐죠? 좀 오르긴 했지만 고점 대비 빠졌어요. 그래서 음봉 또 윗꼬리 형태를 만들었고, 다우하고 S&P도 마찬가지로 윗꼬리 그리면서 어제 좀 발락했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 니케이 증시 0.7% 상승, 홍콩이 0.5% 하락, 대만은 0.3% 상승, 상해 증시는 0.2% 약세 해서 조금 혼조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업종 지수 흐름을 보면 중기평선 저항을 좀 받았어요. 코스피 지수가 양봉으로 이제 마무리 짓긴 했지만, 중기평선 121선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 증시도 윗골이 좀 보이면서 음봉으로 좀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가 좀 벌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좀 특징점이 없는 좀 증시를 보여줬고,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좀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은 좀 빠졌어요. 2차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 같이 2%대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밋밋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넘어가면 그냥 다 빠졌네요. 특히나 ST팜이라든지 휴젤이라든지 알테오젠, 또 바이오 종목들이 좀 빠졌죠. 셀트리온 제약도 2.7% 빠졌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5%. 그래서 바이오가 약세를 좀 주도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장세였다. 클래시스,
케어젠 이런 것들도 실적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3에서 5%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고, 특이한 종목인데 성광이라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보면서 좀 놀랐네요. 옛날에 무슨 루보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작전주라 불리는 그 루보. 보시면 이제 2020년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근데 뭐 이거 특이하게 오르는 형태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역 사업과 임대 사업, 뭐 특징적이지 않은 어떤 사업인데 어쨌든 이런 종목이 좀 있는 게 좀 눈에 좀 띄었고요. 오늘은 뭐 나머지 다 좀 좋진 않았던 그런 밋밋한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점이었고, 그래서 이슈를 좀 짚어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900억, 700억대 순매수, 그리고 그 밑에는 삼성전기,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그리고 삼성 SDI, NC소프트. NC소프트도 이제 중국에 이제 판호 열리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서 좀 지지력을 보이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NC소프트도 지금부터는 좀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쪽이죠. 월덱스 반도체 쪽의 기업들이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지오엘리먼트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나쁘지 않았던 그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특징점이 없으니까요. 이슈 체크, 테슬라 이슈를 한번 체크해보죠. 그러면 이제 오늘 테슬라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테슬라 이제 주가 차트인데요. 거의 뭐 고점 대비 지금 4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모습은 다소 좀 이제 바닥권의 패턴을 만드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 또 수급 구도상 볼 때 이제 그런 패턴이라고 하지만 뭔가 펀더멘털, 또 이제 이 기업의 방향성을 또 같이 접목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단순히 차트만으로 우리가 저점일 것 같다, 바닥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큰 그림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가 이제 바닥 패턴이 나오는데 이걸 전환시킬 만한 어떤 요소가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짚어본다면 최근에 이제 낙폭을 가질 때 장기 이평선들은 당연히 위에 있고 중기 이평선들, 그리고 단기 5일, 10일, 20일 이평과도 지금 굉장히 중기 이평선이 멀리 이격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격이 벌어진 지점에서 이제 각도를 이제 상당히 좀 높이면서 이제 급락 형태를 연출하고 거기서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이제 터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수든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이 나올 때 바닥의 신호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높은데요.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커지죠. 바닥권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1% 급락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급등할 때는 뭐 8, 9% 급등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등락이 갑자기 급진적입니다. 이렇게 또 급등하다가 바로 한 12% 급락하고, 요 날은 또 마이너스 6%로 시작했지만 지난 금요일이죠. 플러스 2%로 마감시키면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양봉으로 이제 돌아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5.9%, 장중에 9% 튀었는데 중요한 거는 5일선을 이제 완전히 돌파를 시켰다는 거. 20일선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전에 이제 하락 각도를 높이던,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기계적인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 급등락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통해서 소화를 했다. 손이 바뀌었다는 거죠. 주식의 주인이 좀 바뀐 게 여기서 대량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럼 새롭게 주주로 들어온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샀겠죠.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 그리고 테슬라는 뭐 계속 좋을 것이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가격 인하 정책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 중국에서 바로 이제 예약 주문 3만 대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 뭐 말쯤에 스타링크 이제 IPO 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어쨌든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인하 정책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이익을 훼손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게 전략적인 선택이긴 할 텐데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불쾌하게, 또 기존에 이제 샀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무슨 호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면서 데모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투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날카롭고 또 그 괴리가 큰 지점을 보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이제 주주가 바뀌게 되면 추세는 이제 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기사 하나 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인하를 이제 발표하면서 이 가격 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혼란, 또 이제 기존에 샀던 사람들의 어떤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뭐 이제 기자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우리가 이제 각자가 해야 되는 문제고, 너무 이제 지금부터는 언론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나 이제 이렇게 급락하고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좋은 뉴스보다는 당연히 안 좋은 뉴스, 그 이유를 짚어내려는 그런 뉴스들이 이제 도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 투자자들은 역시나 이제 그런 것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면서 결국은 이제 이 물량의 어떤 주인들이 좀 바뀌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테슬라가 이제 완벽하게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보시면 중국에서 6에서 13% 인하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 모델 Y의 경우는 미국 판매가보다 43%나 저렴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국가 권역별로 이제 가격 정책을 상당히 다르게 하는데요. 역시나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내 이제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그 가격으로 이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이제 테슬라의 점유율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한 어떤 인하 정책을 좀 쓰는 걸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략적인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 가격 인하 전 구매한 차주들이 매장에 항의 방문, 뭐 이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또 찍어서 올리는 그런 부분이네요. 일단은 지금 언론에서는요, 테슬라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소비자 불만,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라는 문제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격 인하 정책을 쓰는 이유는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다. 일단은 지난 4분기 생산 차량이 44만 대인데 어쨌든 인도량보다 많기 때문에 재고가 쌓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요 감소 직격탄을 맞으면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해서 이제 판매를 늘리려다, 이런 어떤 의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는 비야디 같은 토종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가격적으로 무기를 내걸면서 지난달 테슬라의 4배를 팔았죠. 비야디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과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 선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약간 치킨 게임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제 구매보조금, 신에너지 구매보조금을 작년 말로 중단하면서 어쨌든 할인 정책을 내놔야죠. 보조금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뭐 더 비싸게 이제 소비자들이 살 리는 없잖아요. 소비도 안 좋은데 지금. 그래서 할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테슬라가 이제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다른 자동차 업계가 이제 한 자릿수죠. 대부분 다 영업이익률이. 근데 테슬라는 3분기 영업이익률이 17%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싸게 팔더라도 회사는 이제 여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점유율을 늘리고 점유율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선택한 건 가격 인하 정책일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테슬라가 이제 실적적인 어떤 컨센 하회를 이제 낼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기존의 이제 예상치들이 낮아질 수는 있겠죠. 이익단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최근에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급진적으로 주가가 빠진 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을 이제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 같고요. 테슬라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기차를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게 최종적인 어떤 목표가 아니죠. 최대한 싸게 많이 팔아서 결국은 자율주행 이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게 아마 이제 주요한 어떤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가져갈 걸로 우리는 바라다 보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어떤
일시적인 약간 좀 흔들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저가 기회들이 좀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많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부터 내년에 대규모 그 신차, 전기차 이제 신차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점유를 갖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를 갖고 있는 부분을 유지 내지는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가격적인 어떤 정책이 좀 달라져야 함을 아마 확실히 뭔가 좀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23년, 24년 이제 각 이제 완성 차별 이제 요건 GM이죠. GM의 이제 전기차 신차 출시 일정인데요. 보시면 이제 GM, EV 쪽 이쪽에 출시들이 지금 23년부터 쫙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굉장한 경쟁적인 부분을 이제 형성하겠죠. 북미 시장에서. 그래서 높은 성장률을 가진 어떤 북미 시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도 상당한 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포드하고 스텔란티스의 이제 전기차 부분 출시 이제 계획들 되게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신차 출시 계획들은 이렇게 또 잡혀 있는 사이버 트럭 같은 것도 이제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갈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 또 기아차, 또 도요타 이쪽도 마찬가지로 신차 출시에 대한 계획들을 이렇게 또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차들이 좀 미진하죠. 아직까지 이제 하이브리드에 좀 많이 머물고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빠르게 이제 선회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 차들이 현재 내연기관에서는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북미에서 전기차 쪽으로는 아직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제 한국,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또 이제 유럽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신차 출시 계획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BMW도 북미 쪽에서 이제 또 신차 출시 계획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BMW라든지 이런 쪽은. 그래서 북미 쪽에서 상당한 또 테슬라가 이제 그래도 고급 차종이 이제 상당히 또 높은 인기를 가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BMW, 벤츠 같은 독일 이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의 전기차 신차 출시가 테슬라에겐 상당한 위협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격 인하 정책이 지금 중국 시장의 어떤 특수성, 또 북미 시장의 특수성에 맞춰가지고 전략적으로 단행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최대한 점유율을 방어해내고 또 이제 향후 플랫폼 업체로서의 어떤 도약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파는 거에 계속적으로 집중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익단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어떤 전략으로 계속 이어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언론이나 또 실적 발표, 분기단의 어떤 실적 발표는 실망스럽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정확히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중국 시장, 북미 시장에 대해서 한번 테슬라의 전략이 어떤 이유인지 한번 좀 파헤쳐 봤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시장 기대치 못 미치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여기서 뭐 급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상당 기간 좀 기간 조정의 어떤 흐름을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이 또 어제 나온 내용인데요. 좀 짚어드리지 못했네요. 셀트론이 미국 바이오텍 라니 테라퓨틱스와 이제 경구형 항체 치료제 개발에 착수한다는 내용인데요. 특히나 이제 셀트론이 향후에 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비롯해가지고 지금 신규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 거기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또 경쟁 제품, 경쟁사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다른 어떤 제형 변경이라든지 어떤 다른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경구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항체 치료제를 경구형으로 바꾸는 치료제를 제형 변경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바이오 베터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기 위한,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SC 제형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라니 테라피틱스는 독자적인 경구용 캡슐 플랫폼인 라니피를 통해서 정맥 및 피하 주사 제형의 단백질 항체 의약품을 경구형 먹는 걸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셀트론이 향후에 이제 개발해 나가는 그런 바이오시밀러에 접목해서 이제 편의성을 높이는 제품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어떤 전략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볼 때 셀트론보다는 이 라니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는.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특허건이 풀리거나 이런 어떤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기술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좀 오늘장 이렇게 좀 정리 마무리 짓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특징점은 뭐 잘 아시겠지만 주요한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상승 내지는 시장이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선행성을 보인 증시, 미리 반영을 해줬던 부분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부터 뭐 미국의 기업들도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의 충격보다는 그 개별 종목이 그냥 뭐 정말 뭐 엄청 좀 빠지고 그게 또 다시 되돌려지고 뭐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상 그래도 실적 저조하게 나오는 부분이 급락이나 붕괴 형태로 가지 않는 것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체크해드렸던 경기 침체가 뭐 지나간다, 뭐 그 리포트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게 그 다음 분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미리 좀 반영됐고, 그렇다고 지금 급반등 나오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가기 어려운 게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나올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박스권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이 지금은 조금 더 적합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심학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